코로나 집콕 속 층간소음 민원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층간소음 접수 건 3만 6천여 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늘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연예인 이휘재 씨 부부도 층간소음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부인 문정원 씨 SNS에 자신을 아랫집 주민이라고 소개한 이 댓글 내용 보고 계신데요. 애들 몇 시간씩 집에서 뛰게 할 거면 매트라도 깔아달라. 벌써 5번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린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네, 누리꾼들은 평소 문 씨 SNS에 이휘재 씨가 매트 없이 아이들과 야구를 즐기거나 또 집 안에서 피구 같은 이런 공놀이를 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옆집 기침 소리도 들린다고 하셔서 남자아이라 통제가 안 될 때도 있다라는 문 씨의 1차 사과문은 논란을 더 키웠는데요. 결국 이 사과문은 삭제가 됐고 지금은 새로운 사과문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개그맨이자 영화감독 안상태 씨도 최근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랫집 주민의 주장인데요. 안 씨에게 층간소음을 지적을 하니까 그럼 애를 묶어놓을까요? 이렇게 찾아오는 거 불법인 거 아시죠? 이렇게 안 씨 측이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또 안 씨 집안에 이 에어바운스와 트램펄린이 설치된 안 씨 아내의 SNS 글도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함께 첨부를 했는데요. 안 씨 측은 예민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집을 내놓았고 적극적으로 팔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논란은 확실히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층간소음 대응이 지나치게 된다면 독이 되겠죠. 비속어를 쓰거나 아니면 윗집 주민 직장에 민원을 제기해서 벌금이 나온 사례도 실제 있습니다. 주거 침입이나 지나친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불법. 그리고 가벼운 천장 두드리기나 전화 연락, 문자 메시지는 가능하다. 이런 판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환경부 산하에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곳인데요. 전화 상담 그리고 현장 진단까지 가능한데 이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일단 없어서 층간소음 유발자가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그뿐이고요. 또 인원이 20명 정도에 불과해서 분쟁 해소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무엇보다 이 당국이 정한 층간소음 기준 자체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법에 규정된 층간소음, 아이 발소리 같은 직접 충격이나 아니면 공기 충격, 이 텔레비전이나 악기 소리 같은 예가 될 텐데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이 직접 충격의 경우에는 낮에는 1분 평균 43데시벨, 밤에는 38데시벨이 기준입니다. 지난 2005년 6월 전에 지어진 집은 이 기준치에 각각 5데시벨씩을 더하게 됩니다. 네, 보통 이 망치질 소리가 59, 그리고 피아노 연주 44, 아이 뛰는 소리가 40데시벨 수준인데요. 아이 뛰는 소리로는 이 낮 시각 층간소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겁니다. 정작 이 층간소음 민원 가운데는 아이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가 68.7%로 압도적인 상황인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소리를 울리게 하는 이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서 역소음을 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경험담까지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용인 가능한 정도인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른 측면의 역방향의 층간소음을 일으켜서 스스로 조심하게 만드는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같이 상대방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경우에는 또 불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분쟁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게 아파트마다 입주자로 구성된 층간소음위원회를 의무화하자 이런 법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요. 이 관리사무소나 전문기관 통해서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되 인력 충원 그리고 실효성 있는 규정 마련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